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조사론을 배우고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배움에 조금은 좀 두렵기도 하고 대략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학문적인 배움이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실전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과목을 듣고 흥미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사회복지 1급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학에 강의를 갔는데요. 한 학기가 지났어요. 학생이 제자가 쭈루룩 달려오더니 너무 기쁜 마음에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론으로 배우는 이 부분들이 조금은 실증나고 짜증날 수 있다 그러면 약간 도전 목표들을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충실히 잘 쫓아와 주신다 그러면 1급도 조사 분석사 시험도 충분히 패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1급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조사 분석사는 그래도 1년에 몇 번 시험이 치루어지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3장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교재들을 보면 대부분 3장에 조사 문제와 조사 가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분석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가설 설정과 또 가설 설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삽입되어지는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시간이 되는 영역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사 문제. 자, 앞전 시간에 조사 문제는 언제 설정한다 그랬죠? 어떤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의 조사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거보다 좀 더 구체화된 언어로, 구체화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사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그런데 우리가 조사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뭐죠? 왜죠? 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하는 조사 문제는 검증이 가능해야 되겠죠.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조사 문제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를 다 끝나고도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문제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또 주제로 내용으로 조사 문제를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네,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가치관, 순수한 개인의 가치라든지 이러한 가치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 그죠? 양적 연구, 연역적 방법에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었죠? 어떤 조사 주제가 설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어떤 이론에 기초한 무엇을 설정한다 그랬죠? 가설을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설 설정은 뭐에 기초한다 그랬죠? 이론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때 철저하게 이론을 열심히 파악한 다음에 이론에 기초한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뭐예요?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사 문제와 같이 가설도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그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이론이라든지 선행 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조사에 그러면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조사에서 가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을 좀 더듬어 올라가 보면
조사 목적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했었죠. 기억나세요? 조사 목적에 따라서 조사 유형을 구분했었는데,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했었죠? 네, 탐색적 조사, 네, 맞습니다.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여기에서 탐색적 조사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뭐야? 선행 자료가 없고 내용을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설이라는 것 설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가설은 이론적 내용에 기반해서 보통 설정하는데, 탐색적 조사 자체는 이론적 기반이 없을 때 이루어지니까 가설 설정이 필요 없다. 기술적 조사도 지난번에 강의할 때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가설 설정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가설을 밝히는 것보다, 가설을 설정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보다 어떠한 빈도라든지 단순히 백분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설명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죠.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였죠? 사후 가설 설정이 있었죠. 가설이라는 것은 연구를 하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연구가 다 끝나고 이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사후 발생적 가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류였죠, 오류. 지식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연구자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겠죠. 그럼 가설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설 설정은 구체적이면 좋겠죠. 가설 설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은데, 어떻게 설정하느냐? 보통은 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차이가 있다 또는 없다, 무엇이 더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단순히 차이 유무 정도만 보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가설을 양측 검증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가설 자체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죠. 높을 것이다 또는 낮을 것이다, 방향이 딱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가설을 단측 검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설정할 때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설정할 수도 있고요,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차이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설정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조사론 성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사론 성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다고 양측 검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가설에는 A이면 B일 것이다,
A면 B다의 형태이죠. 여기에서 A와 B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는 왜 변수라고 하느냐 하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변수들을 가설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 자, 여기에서 다시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조작적 정의와 좀 반대적 사전적 정의가 있겠죠. 사전적 정의는 사전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사전에서 표현되어지는 정의인데요. 연구할 때 사전적 정의만을 갖고 연구를 하면 연구의 방향이나 과정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에 맞는 개념으로 다시금 조작한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우리나라의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 하면 노인의 삶의 질이 시간에 따라서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의 변수가 있죠. 노인이라는 대상 변수가 있고 삶의 질이라는 또 변수가 생기죠. 이때 노인, 삶의 질 둘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자, 노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돼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니까요. 조작적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65세 이상, 아니면 50세 이상. 이렇게 나이를 한정 지으면 가장 그런 애매함, 모호함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작적 정의를 할 때에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거 없이 그냥 노인의 나이를 저는 연구해서 45세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노인의 나이를 제 연구에서 노인의 나이라 함은 5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한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조작적 정의에도 그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보통은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관련 사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부터 이 연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아까 55세인지, 그리고 삶의 질은 어떤 경우에 삶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확률적 속성을 지니면 좋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경험적으로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좋겠다. 그리고 조사자의 무엇을 배제하는 게 좋아요? 항상 가치를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요,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법이라든지 사회복지 실천이라든지 여기는 가치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조사로는 아닙니다. 조사로는 조사로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함에 있어 어떠한 우리가 특정한 가치를 지니고 연구를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로는 어떻게?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했을 때 조사로는 옳은 답이에요.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은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회복지를 공부하지만 어떤 과목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갖고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죠?
실전 프로그램을 짜는 게 정책이잖아요. 근데 조사로는 어떠한 이론,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누군가의 가치가 이미 개입돼 버리면 그 자체가 지식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라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가설을 설정할 때 가치를 어떻게 배제해서 중립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식은 어때요? 복잡한 걸 좋아합니까? 단순한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식은 뭐예요? 과학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이게 복잡하면 이미 지식이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김진은 오늘 강의 왜 저렇게 말 더듬어? 이것의 답에 명쾌한 해답을 주셔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식상한 대답일 것이다 라는 거죠. 설정하는 방법은요, A면 B일 것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아까 설명했듯이 조사론의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남자가 여자보다 조사론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설정한 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조사론 성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영가설을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요. 자, 영가설을 설명할게요. 영가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연구가설을 뭐 하는 거? 기각시키는 가설이에요. 자, 영가설은 뭐다? 연구가설을 기각시키는 가설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기각한다 그러면 성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자와 여자니까 성별에 따라 조사론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합니다. 여기는 차이가 있어서 성적이 남자가 더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각시켜버려요. 차이가 없다라고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자, 대립가설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기각되었을 때 채택되어지는 가설입니다. 자, 성별에 따른 조사론 성적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기각돼 버려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채택이 돼 버리죠? 차이가 있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증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얘를 기각시킴으로 인해서 대립가설을 증명시켜 버리는 거죠. 자, 이게 차이가 있다가 증명이 돼 버렸습니다. 반증주의에서 이것을 반증해서 얘가 증명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남자 점수와 여자 점수를 봤더니 남자의 평균이 98점이고 여자의 평균이 97.3이야.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남자가 높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조사론 성적이 더 좋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증을 통한 가설 검증. 네. 자, 이 연구가설, 영가설, 대립가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오류에 관한, 가설 검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영구가설과 영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영구할 때 영가설을 설정을 하잖아요. 영가설이 참인 게 좋겠어요? 채택되는 게 좋겠어요? 기각되는 게 좋겠어요? 기각되는 게 좋죠. 영가설이 기각돼야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니까. 그죠? 자, 실제 영가설이 실제로 과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실제 영가설이 참인데, 내가 연구했을 때 연구할 때의 연구가설이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의 영가설이 참으로 나오면 둘 다 영가설인 거예요. 영가설이 참인데 영가설이 참으로 나오면 오류예요,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죠.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영가설이, 실제 영가설이 거짓인데 내 연구에서도 영가설이 거짓으로 나왔으면 오류가 아니죠. 진실인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영가설이 참인데 내가 연구에서 밝혀낸 영가설이 거짓으로 나와요.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반면에 실제 영가설이 거짓인데 내 연구에서 영가설이 참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것을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일종 오류예요. 일종 오류. 이종 오류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종 오류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종 오류를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오류에는 분명히 일종 오류도 있고 이종 오류도 있는데 왜 일종 오류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할 때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연구에서 영가설은 참인 게 좋아요? 거짓인 게 좋아요? 영가설은 거짓인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 영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 그것이 일종 오류예요. 왜? 이것을 거짓으로 얘기를 해야만이 대립가설이 채택되면서 연구가설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의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수준. 자, 이 유의수준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죠? 오르니까 이 유의수준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진다라는 거죠. 낮으면 낮을수록 신뢰도는 더 올라가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통계를 돌리면 유의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통계, 우리가 돌린 그 수치를 갖고 통계 패키지가 계산을 하면 유의 확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의 확률이 나오는데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뭐예요? 그거는 이게 아주 우연이라도 그 정도는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거나 또는 0.01보다 작거나 0.001보다 작으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를 인정해 주는데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한 오류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얘보다 작으면 유의 확률 통계를 돌려서 나온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으로 설정한 얘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가설을 기각하겠다. 그러니까 기각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영가설이 기각됐으니까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이제는 통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이 시간 간단하게 가설과 특히 오류, 가설 검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물론 가설도 중요하지만 일종 오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